살면서 본성이 못된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 심하게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사람을 판단할 때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너무 쉽게 현혹되곤 하죠.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닙니다. 정말 주의해야 할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본색을 능숙하게 감추는데 아주 능합니다. 때로는 오히려 더 친절하고 따뜻하게 행동하며 우리를 철저히 속이기도 하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아주 작고 사소한 순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성이 아주 못된 사람들을 현명하게 피하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며 건강한 거리를 두는 방법에 대해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경계 설정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본성이 못된 사람들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기 위해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명확하고 견고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 경계는 우리의 감정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어떤 행동이 나에게 용납될 수 없는지 명확하게 스스로 인지하고 상대방에게도 이를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례한 언행이나 허락 없는 개인적인 공간 침해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정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러한 경계는 우리의 소중한 존엄성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되며 우리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러한 경계를 설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어렵고 많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쾌해하지 않을까,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의 평온한 삶과 마음의 평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저명한 심리학자들은 건강한 경계는 건강한 관계의 진정한 시작이다라고 한결같이 강조합니다. 이는 본성이 못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예외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계가 더욱 명확하고 확고할수록 그들은 우리를 쉽게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의 공간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호작용의 현명한 제한입니다. 본성이 못된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자체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소통의 양과 깊이까지도 줄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만약 직장처럼 어쩔 수 없이 매일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업무 외적인 불필요한 교류는 최대한 피하고 꼭 필요한 업무 대화만 짧고 간결하게 나누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는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불필요하게 전염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본성이 못된 사람들에게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좀먹는 행위입니다. 삶은 생각보다 짧고 우리의 모든 순간은 아주 소중합니다. 따라서 좋은 사람들과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침착함 유지와 냉정한 거리두기입니다. 본성이 못된 사람들은 때때로 우리를 감정적으로 격렬하게 자극하고 흔들려 합니다. 마치 낚시꾼이 물고기를 낚듯이 우리의 감정을 이용하려 하죠.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흔들림 없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그들의 도발적인 행동에 감정적으로 결코 휘말리지 않도록 굳건히 노력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그들의 페이스에 맞춰 대응하면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악화될 수 있고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여기며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면 우리는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으며 그들의 공격적인 행동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의연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감정적으로 폭발하더라도 우리는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하며 마치 단단한 거울처럼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되돌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우리 내면으로 들이지 않는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의 평온한 마음은 그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네 번째는 해결책에 집중하는 자세입니다. 본성이 못된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불필요한 드라마나 부정적인 감정, 싸움에 빠지지 않도록 대화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주제로 전환하려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문제 자체에 매달려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어떤 불평이나 비난을 끊임없이 쏟아낼 때 함께 감정적으로 흥분하거나 맞대응하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을 더 좋게 개선하기 위해 어떤 실질적인 방법을 함께 찾아볼 수 있을까요? 와 같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질문을 던져 대화의 흐름과 방향을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최소한 그들이 더 이상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지 못하게 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아내는 하수인이 아니라 상황을 주도하는 주체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적극적인 지지 요청입니다. 본성이 못된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신적으로 매우 지치고 힘들 수 있으며 때로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친구, 사랑하는 가족 또는 전문 상담사나 치료사에게 자신의 경험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부의 객관적인 관점은 우리가 상황을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감정적인 지지와 함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고민을 짊어지고 힘들어하는 것보다 누군가와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정신적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매우 현명한 행동입니다. 여섯 번째는 단호하되 정중하게입니다. 본성이 못된 사람의 악성적인 행동이나 부당한 요구에 대해 우리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품격을 잃지 않고 언제나 정중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죄송하지만 그 요청은 저희 규정상 혹은 제 개인적인 상황상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하게 거절하면서도 감정적인 비난이나 모욕적인 언행은 철저히 삼가는 것입니다. 단호함은 우리의 강한 의지와 원칙을 보여주지만 정중함은 우리 자신의 가치와 인격을 지키고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외부적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우리 자신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입니다. 일곱 번째는 기록과 증거의 확보입니다. 만약 본성이 못된 사람의 행동이 우리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입히는 수준에 도달했다면 관련 내용을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철저히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 중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 협박 등이 있었다면 녹음하고 메일, 문자 메시지, SNS 내용 등을 캡처하여 날짜와 시간을 명시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기록과 증거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나 분쟁에 대비하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 하나? 너무 치사한 방법이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자기 방어의 한 방법입니다. 법적 조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나중에 기억이 흐려질 때를 대비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는 전략적인 회피입니다. 본성이 못된 사람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이용하려 한다는 확신이 들 때는 그들에게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굳이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와 감정을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고 그들의 시야와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우리 자신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때로는 가장 강력한 거절이 침묵이다라고 현명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상상 이상의 큰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9번째는 직장 내 갑질에 대한 현명한 대처입니다. 직장에서 본성이 못된 상사나 동료의 갑질에 시달린다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상부나 관련 부서에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모든 것을 끙끙 앓으며 고민하기보다는 동료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갑질은 결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료들은 피해 사실에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함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만약 동료들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감정적인 비난이나 대응보다는 문서로 의사소통하고 이메일이나 내용 증명을 활용하여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 및 사건 일지 정리는 필수적이며 면담 및 전화통화 시의 태도와 문서 대응 태도를 분리하여 객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사의 갑질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극적 또는 수능적 대응 방식을 신중하게 선택하되 직접적인 대응이 어렵다면 간접적인 공세를 펼치거나 훗날을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에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인식시키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하고 냉정하고 차분하게 가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야 합니다. 주변 동료나 가족, 지인에게 알리고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며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 산재 신청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젠더 문제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정중하게 불편감을 표시하고 명확히 거절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례한 사람에게는 무례한 행동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처 방법을 충분히 연습하고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공개적인 상황에서 당당하게 대처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10번째는 악성 민원인에 대한 단호한 대처 방법입니다. 만약 본성이 못된 사람이 악성 민원인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다음의 5가지 원칙을 항상 기억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첫째, 공감과 경청을 통해 표면적인 정중함을 유지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는 척하되 부당한 요구사항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동료와 함께 팀으로 해결합니다. 셋째, 원칙법적 조치 등을 분명하게 공유합니다. 상대방에게 폭언이나 협박 등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증거를 철저히 확보합니다. 녹취 및 녹화는 필수적이며 바디캠을 착용하여 민원에 응대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섯째, 감정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그들의 감정적인 공격에 결코 휘둘리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진짜 본성이 못된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기본적인 약속된 기준과 윤리마저도 아무렇지 않게 상처 입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든 고통을 겪든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자신만 잘 되면 만족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적 특징을 보이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 삶에서 최대한 가까이 두지 않으며 그들의 행동과 말에 대해 항상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행동과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항상 인지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고려하세요. 무엇보다 자신에게 해로운 사람에게서 완전히 벗어나 물리적, 정신적 거리를 두는 것이 우리의 삶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성이 못된 사람의 행동은 오롯이 그들 자신의 문제이며 결코 우리의 잘못이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고 사랑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단단하고 현명한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성이 못된 사람의 다양한 특징과 그들을 현명하게 피하고 우리 자신과의 건강한 거리를 두는 방법에 대해 아주 상세하고 심도 깊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장면들, 작은 말투 하나, 짧은 반응 하나 속에
그 사람의 진짜 얼굴과 본심이 고스란히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위험하고 불편한 순간들을 여러 번 느낀 적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애써 외면하고 못 본 척, 모른 척 했죠. 애써 웃고, 애써 그들에게 맞춰주고, 애써 모든 것을 참으며 살아온 날들. 그 마음의 고통과 피로감을 누구보다 당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잘 본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을 넘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아니요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자기 존중이라는 것을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사람 때문에 무너졌던 우리의 소중한 마음, 이제는 사람으로부터 다시 굳건히 지킬 차례입니다. 잘못된 관계에서 과감하게 멀어진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과 정신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그 자체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이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함부로 대하고 상처 주는 사람 곁에 더 이상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당신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위로와 지혜, 그리고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공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